고용노동부는 올해 모태펀드에 25억 원을 출자해 세 번째 사회적 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기업 투자 펀드는 자본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상반기 내 빅데이터 시범 프로젝트를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기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빅데이터 사업 예산 5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의 단계별 비상조치 사항을 담은 학교 현장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각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잇따르는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앞당겨 실시하는 한편 산불 경보도 주의에서 경보로 격상하고 강력한 산불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모태펀드에 25억 원을 출자해 세 번째 사회적 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기업 투자 펀드는 자본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합니다. 또 사회적 기업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받은 이후에도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모태펀드에 출자한 고용부와 함께 현대차그룹, SK행복나눔재단, 미래에셋증권 등 민간의 출자 참여로 2011년 42억 원, 2012년 40억 원 등 펀드를 조성해 현재까지 2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기반인 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투자 이외에도 대부, 신용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과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등의 정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에도 빅데이터 개념이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상반기 내 빅데이터 시범 프로젝트를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기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빅데이터 사업 예산 5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공공분야는 빅데이터 적용을 하기에 가장 좋은 분야로 꼽힙니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정보가 다양하고 수익보다는 편의성을 위주로 접근할 수 있어 서비스 발굴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지난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국가정보와 전력위원회가 스마트 국가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에는 사회안전, 국민복지, 국가경제 등 6가지 분야에서 프로젝트가 제시됐습니다. 사회안전에 해당하는 범죄 발생 장소 시간 예측, 자연재해 조기 감지, 주민 참여형 교통사고 감소 등 3개 프로젝트가 우선 추진 분야로 꼽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의 단계별 비상조치 사항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각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은 폭발음, 사이렌 등과 함께 건물에 진동이 느껴지거나 유리창이 깨지고 정전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 측이 우선 방송이나 타종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학생들을 대피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격과 공습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하나 1층으로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공습이 잠시 중단된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등 지정된 대피시설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게 했습니다. 또 학생들을 대피시킬 때는 평소 준비된 상황반, 안내 유도반, 응급구조반 등 비상시 대응 조직을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대비가 완료되면 피해 현황 보고와 응급피해 복구를 하고 장기간 대피를 고려해 식수, 간식 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잇따르는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앞당겨 실시하는 한편 산불 경보도 주의에서 경보로 격상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감시원 2만 3천 명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 신고 단말기 14,000대를 지급하는 등 강력한 산불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산불 감시 카메라 913대를 가동하고 헬기로 공중 감시 체제를 갖춰 입체적인 산불 감시망도 구축합니다.
산불 위험이 큰 곳은 입산 통제구역으로 전체 등산로의 50%를 등산로 부분 개방 구간으로 지정해 위험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사찰 주변 산림 500헥타르에는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사전 물뿌리기 작업이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시군이나 국유림 관리소에서는 초동진화를 전담하는 기계화 진화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산불 대응 초기부터 시장 군수가 현장을 통합 지휘하고 국방부 및 소방방재청 등과 협력하는 등 산불 감시 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를 사칭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가 전국을 돌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이런 문자를 발송한 적이 없으며 접속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의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보험료가 미납되었으니 확인 바람, 국민연금 콜센터 1355라는 핸드폰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트로 접속하거나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문자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돼 최근 공단 콜센터를 통해 보고된 것만 8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특정 사이트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고 있고 이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해당 인터넷 주소를 차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봄철 산재 유형을 조사한 결과 봄에 가장 많이 생기는 산업재해는 체육행사의 부상이었습니다. 또 환절기 기온차 때문에 발생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산재 유형을 조사한 결과 체육행사 사고가 발생률 37.8%로 가장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재의 대부분이 고르지 못한 노면이나 사람과의 충돌 때문에 생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봄철 산재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생률 32.9%였습니다. 급격한 기온 저하로 인한 혈압 상승,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뇌졸중 및 심근경색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공단은 외출 시 옷을 따뜻하게 입고 일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진폐질환이나 물체의 쓰러짐, 뒤집힘 등으로 인한 사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 발생률은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고령이 될수록 발생률이 낮아졌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뇌심혈관계 질환은 고령자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야외활동 부상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입기 때문에 30대 발생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8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세계 1,700여 공항의 협의체인 국제공항운영협의회가 발표한 2012년도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인천공항이 5점 만점에서 4.95점을 획득하며 전 세계 공항 중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의 뒤를 이어서는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이 5년 연속 종합순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은 3위, 인도 뉴델리 델리 공항은 4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의 출국과 입국 수속 시간은 각각 19분과 12분으로 국제 기준인 60분과 45분보다 3배 이상 빠릅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의 여객 처리 실적은 총 3,897만 명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11% 증가했음에도 출입국 수속 시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승객 예고제를 통해 여객 수에 따른 출입국 지원 인력을 탄력 배치하고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설치해 빠른 출입국 수속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인천공항은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제2여객터미널 신축을 포함한 3단계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도 인천공항의 발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극지연구소가 지구환경 변화와 기후변화 원인 규명을 위해 공동 연구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극지방의 환경변화 모니터링, 기후변화 원인 규명 연구와 관련된 전문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지는 지구상 유일한 미개발 비오염 등 지역으로서 지구환경 변화 관련 연구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보유한 극지연구소와 협력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지구온난화 유발물질 등 지구환경 변화 요소의 지속적인 관측을 위한 정보 공유와 분석기술 협력, 미래 예측에 대한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 등에 관해 협력하게 됩니다. 특히 환경과학원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극지 환경오염물질 모니터링, 대기오염물질의 관측 협력 및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극지연구소 관계자는 두 기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진행될 환경오염물질 모니터링은 현재 운영 중인 세종과학기지는 물론 건설 예정인 장보고 과학기지 등 남극 연구활동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은지입니다. 북한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가장 떠오르시나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 혹은 북핵 문제? 아니면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한민족 등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탈북자 및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북한 인권 학생연대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인권학생연대 사무처장 윤주용입니다. 저희 북한인권학생연대는 올해로 이제 10년 차를 좀 맞이하고 있는데요. 처음 북한인권학생연대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3대 세습 독재를 현재 단행하고 있는데, 이 세습 독재 정권의 부당성, 그리고 그 세습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다 보니 북한 주민들에게 가혹한 인권 유린을 현재 가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그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든 좀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한 이게 지금 현재 정권도 그렇고 그 전에 뭐 북한의 정권, 김정일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핵실험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등 무모한 도발 행위들을 임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것들을 한국 사회의 시민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에게 알리고 북한의 인권 개선,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어떠한 자신의 삶을 그러한 방향으로서 나아가고 고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네트워크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북한인권학생연대가 처음 탄생이 됐습니다. 1990년 중후반까지만 해도 실제 이제 북한 사회가 인권 유린이 되게 심각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실제 이제 그 북한의 식량난이 좀 심각하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해서 수많은 이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체류하고 있고, 또 그걸 넘어서 이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부터 많은 이제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리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함께 힘을 실어서 저희 북한인권 학생연대를 비롯해서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하고, 뭐 세미나, 교육, 뭐 그런 사업들을 쭉 진행하면서
이것이 좀 시너지 효과가 돼서 저희가 처음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점과는 완전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북한 인권 학생연대가 그동안 10년 동안 쭉 활동하면서 소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우리 청년 대학생들 같은 경우엔 북한의 세습 독재 정권의 부당성 혹은 심각한 북한 인권 실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함께 고민하고 활동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생 청년들이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졌다.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북한 인권 학생연대의 가장 큰 성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 인권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알려내기 위해서 북한 인권 캠페인단을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여진 대학생들로 캠페인단을 꾸렸는데, 앞으로 캠페인단을 통해서 현재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가를 찾아다니면서 북한 인권 사진 전시회 그리고 영상전 그리고 이제 탈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북한 실상을 좀 효과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가 세계 이제 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 북한 인권 학생연대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회나 소모임 그러한 동아리들과 함께 연대를 통해서 북한 인권 주간을 좀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무국적 탈북 고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아들을 내가 도움을 주고자 또 대학생들이 좀 자발적으로 문화제를 좀 만들 기획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는 문화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전 60주년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안보 캠프,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여기 대학생들과 탈북 대학생 약 30명 정도가 모여서 안보 캠프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로 이제 11기를 맞이하는 대학생 북한 전문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교육 사업들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탈북자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계속된 국제사회의 비난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재 북한은 군사력 증강에 더욱 몰두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이프앤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천지개벽 파격적 만남, 깊숙이 자극하는 저주파. 이야, 꾹꾹 눌러주는 이 힘. 호랑이표 개인형 저주파 자극기. 물리치료 그 방식 그대로 강력한 힘. 호랑이표 개인형 저주파 자극기.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한 목과 어깨, 저릿저릿 고통스러운 무릎, 콱콱 치고 들어오는 허리 고통. 이렇게 참다가 어쩌시려고요. 이제 저주파로 화끈하게 틀어버리세요. 이제 흡입도자에서 나오는 저주파로 속 깊숙이 강력히 팍팍팍. 대한민국 시각청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 효과. 헤드 방식도 아닙니다. 스펀지와 철사 스프링도 없습니다. 강력 진화, 건전지 필요 없는 충전식, 스펀지 없는 일체형. 붙이고 줄넘기를 해봐도 떨어질 염려가 적은 강한 압착력. 1000번 만번을 써도 새로 살 필요 없는 반영구적 실리콘 소재. 안쪽 전체를 카본 성분으로 쫙. 100도씨에 푹푹 삶아 쓸 수 있는 위생적 품질. 남이 해줄 필요 없이 나 혼자서 얼마든지. 남녀노소 모두가 근육통 완화 오케이. 와! 이젠 찰싹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편해졌죠? 시원하게 속 시원히. 속까지 두두두두. 두들겨주는 두드림과 빠른 두드림. 꽉꽉 주물러주는 주무름 기능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시원합니다. 놀라운 비밀은 바로 이중 자극. 특허 기술의 흡입도자를 통해 신경전류가 타고 들어가 깊숙이 더 강하게 묵직하게 치면서 풀어주는 두드림 기능 모드 1, 강하게 팍팍 쳐주는 빠른 두드림 기능 모드 2, 쥐었다 폈다
꽉꽉 주무르는 마사지 기능 모드 3.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강도 조절까지. 콕콕 쑤시고 아픈 허리, 딱딱한 뒷목과 어깨, 저릿저릿한 무릎, 복부까지 강하게 쳐줍니다. 물리치료 방식 그대로 한 번에 4곳을 동시에 사용하니까 전신이 시원해집니다. 불쾌한 느낌 없습니다. 일정한 주파수 맞춘 업그레이드 신제품. 불쾌함 없이 기분 좋게. 이젠 저주파로 시원한 근육통 완화. 반영구적 실리콘 재질의 건전지 없는 충전식. 삼성 반도체 CPU를 사용한 국내산. 호랑이편을 확인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저주파기 본체, 반영구적 실리콘 흡입 도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곡선 부위에 사용하기 좋은 접착 패드가 2개 더. 연결선 2세트, 사용설명서, 보관과 이동이 편한 방수 보관 가방. 이 모듈 고급 상자에 충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근육 통증을 풀어보세요. 쑤시고 아프고 허리, 뒷목, 무릎, 팔, 다리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말하면 뭐합니까? 매번 돈 주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든지 마사지 받으러 다니든지 하시는데요. 이젠 그러지 마세요. 호랑이표 사셔서 편하게 집에서 받아보세요. 실리콘 흡입 도자를 통해 저주파가 타고 들어가 전류 자극을 주니까 속속들이 근육통이 쫙. 건전지 끼우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호랑이표는 그냥 간편하게 충전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거기다 스프링과 스펀지가 있던 방식과도 다른데요. 간편한 업그레이드형으로 흡입 도자를 혼자서도 쉽게 부착 가능하고요. 특허 기술을 접목한 실리콘 재질이라 반영구적입니다. 계속 새로 구매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푹푹 삶아서 쓸 수도 있다니까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호랑이표 꼭 기억하세요. 이제 물리치료 그 방식 그대로 우리 집에서 간편하게 엄청난 강한 쉼. 호랑이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첫째, 물리치료 받는 것처럼 집에서 편안하게. 맨날 물리치료 받으러 다녔는데 이젠 이 무릎이랑 허리랑 좀 집에서 편하게 하고 싶어요. 이제 호랑이표 저주파기로 매일매일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붙이고 떼고 누구나 오케이. 놀라운 비밀은 바로 이중 자극. 특허 기술의 흡입 도자를 통해 신경 전류가 타고 들어가 깊숙이 더 강하게. 대한민국 시각청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 효과. 둘째, 건전지도 필요 없고 패드 교체도 필요 없습니다. 건전지 방식이 아닙니다. 패드 방식도 아닙니다. 스펀지와 철사 스프링도 없습니다. 강력 진화, 건전지 필요 없는 충전식, 스펀지 없는 일체형. 붙이고 줄넘기를 해봐도 떨어질 염려가 적은 강한 압착력. 1000번 만번을 써도 새로 살 필요 없는 반영구적 실리콘 소재. 안쪽 전체를 카본 성분으로 쫙. 100도씨에 푹푹 삶아 쓸 수 있는 위생적 품질. 남이 해줄 필요 없이 나 혼자서 얼마든지. 남녀노소 모두가 근육통 완화 오케이. 셋째, 한 번에 여러 부위를 다양한 기능으로 마사지 받아보세요. 어깨랑 등이랑 딱딱하게 굳어서 힘든데 스트레칭해도 그때뿐 제대로 확 풀고 싶어요. 이젠 흡입도자에서 나오는 저주파로 속 깊숙이 강력히 팍팍팍. 묵직하게 치면서 풀어주는 두드림 기능 모드 1. 강하게 팍팍 쳐주는 빠른 두드림 기능 모드 2. 쥐었다 폈다 꽉꽉 주무르는 마사지 기능 모드 3.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강도 조절까지. 한 번에 4곳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호랑이표. 넷째, 국내산의 우수한 기술력까지. 반영구적 실리콘 재질의 건전지 없는 충전식. 삼성 반도체 CPU를 사용한 국내산. 호랑이표를 확인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런 분 절대 주목. 돌덩이 얹은 것 같은 뒷목과 어깨, 팔다리 쑤시고 저린 어르신들, 시리고 아픈 무릎, 물리치료 받으러 돈 내고 다니셨던 분들도 이젠 집에서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물리치료 그 방식 그대로
강력한 힘. 호랑이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건전지 필요 없는 충전식. 스펀지 없는 일체형. 1000번 만번을 써도 새로 살 필요 없는 발열구적 실리콘 소재. 이젠 흡입도자에서 나오는 저주파로 속 깊숙이 강력히 팍팍팍. 대한민국 시각청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 효과. 저주파기 원체 반영구적 실리콘 흡입도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곡선 부위에 사용하기 좋은 접착 패드가 2개 더. 연결선 2세트. 사용설명서. 보관과 이동이 편한 방수 보관 가방. 이 모듈 고급 상자에 충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근육 통증을 풀어보세요.